지난 시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우리 근 찾는 것들 예제 보고 문제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썩 그렇게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 좀 푸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꼭 문제 푸는 것들 풀기 전에 문제 보고 최소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면 어떠한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정의라고 한다면 또한 식이 존재를 할 때, x를 필두로 한 미지수들이 존재를 할 때 그 미지수들이 0이 되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이제 x를 찾는 것이 방정식을 풀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우리가 중3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전 단원까지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봤지만 지금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게 고차 방정식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x가 3차 방정식에서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3차라서 x가 몇 개가 나온다? 3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x라는 해를 찾을 때 실수의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실수와 허수의 범위를 모두 포함시키는 x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x가 어떠한 복소수의 범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무리수의 범위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인지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예들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 것들이 있겠죠. 인수분해를 해서 자연스럽게 x가 나오면은 뭐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주야 잘 들어.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이 조립제법은 어떤 식을 분리를 시켰을 때 어떠한 식이 하나가 존재가 하고 이 다음에 뒤에 붙는 이 식을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찾을 때는 계수에 신경을 쓰면서 식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들을 살펴봤었는데 공통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치환을 해서 그 치환한 식을 다시 계산을 해주면은 깔끔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번에 3차 방정식 여러한 친구들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보고 얘가 3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 조립제법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 마이너스 9, 13, 23인데 얘네들이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면은 x는 1을 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이 합이 지금은 0이 아니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너무 x가 크게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은 x가 커지면은 조립제법 사용할 때도 x 대입을 하는 값들이 키워지기 때문에 어 뭐든지 사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데 그 적당한 이제 수 중에서 조금 1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가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0이고 10이고 23이고 마이너스 23이라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해를 가지고 있다?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겠죠. x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3차를 지금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맨 앞에 대가리에 나와 있는 이 1은 몇 차항의 개수가 된다? 2차항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3으로 깔끔하게 식이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약간의 좀 그 기교를 부려볼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머릿속에서 담아놨다가 어, 거의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주의를 하면 좋은 것들이 이 실근의 어떤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수의 범위에서 근이 등장을 하고 허수의 범위에서는 근이 등장하지 않아서 이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2차식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된 친구들한테서 실근이
뽑힐 수 있겠다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을 해를 하나 가지고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 여기에서 해를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와의 공식에서 지금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11의 합을 11이 아니라 10이죠. 절대값 10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1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의 식에서 만약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두 근의 합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x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뭐 이제 뭐 x 두 개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네가 직접 하세요. 저는 답을 이미 구했으니까. 어떻게 구했다? 이 2차 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방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을 찾고 이제 한 근을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총 3개의 근을 합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342번에 4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허수의 범위에서 근이 등장하는 거고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를 찾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거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식을 한번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계수합을 더했을 때 어, 계수합을 더하니까 얘도 0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 뭐 항상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보자면 1, 마 1, 마 3, 3, 4, 마 4, 이러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마 2, 1, 마 4. 뭐 2로 넣어보게 되면 1이고 2고 0이고 0이고 1이고 2고 2도 아닌데? 뭐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아, 또 실수를 했지 내가. 4차, 3차, 2차인데 여기에 1차 x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4로 다시 넣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보자면 1, 마 1, 마 3, 3, 4, 마 4, 마 4, 4, 0이다.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을 세운다면 x 플러스 1, x의 이제 얘가 세제곱부터 시작을 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이 되었고 이 친구도 한번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제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 적당히 1, 마 3, 4, 마 4로 이렇게 하고 나서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이고 2고 마 1이고 마 2고 2고 4고 0이다. 오케이. 그래서 x는 2를 또 하나의 이제 실근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2차 항의 개수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이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근이 한 쌍 두 개가 존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근을 알파라고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알파는 x 자리에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의 한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기 하셨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는 여기에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대입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이제 조정을 해서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알파를 뒤로 넘기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알파가 되었고, 우리가 찾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는 여기에서 양변에 알파를 나누게 된다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여기 조립제법에서 예, x의 1차 계수가 없다라는 거 인지하셔야겠죠. 343번 보겠습니다. 자, x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친구는 4차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등호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데 지금 등호 뒤에 우변에 24가라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등호 좌변으로 이제 이항을 시켜주셔야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이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가져가 봅시다. x-1, x-2, x-3, 마이너스 24가 0이고, 이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묶여져 있는 친구들을 다시 풀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근데 이것도 풀 때 x가 지금 두 개 묶여가지고 공통인 부분을 치환을 시키게 죠. 왜냐면 우리가 공통인 부분을 치환을 하는 목적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x의 그 항을 4개를 다 풀어 헤치게 되면은 계산이 대가리가 없어지겠죠, 아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친구들로 다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순서를 바꿔서 x 3, x 1, x 2, 24가 0이 되었고,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4가 0이 되었고,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3x인 부분을 공통인 a라는 문자로 치환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24는 0이 되었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가 0이 되어서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6, 4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랑 4로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치환한 문자 a는 뭐였다?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친구였다. 우리가 얘를 문자 a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6이었고 얘가 4다. 그래서 얘를 또 2차 방정식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첫 번째 거는 저희 어머니가 봐도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따가 근위 공식 쓰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거부터 인수분해 시켜보겠습니다. 4, 1, 풀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다. x는 4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실근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또 짜고 치는 것처럼 두 실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둬서, 자,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각각 4랑 마이너스 1로 잡게 되었다. 자, 두 헉은 구하셔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어, x가 근의 공식을 사용을 좀 스킵을 할게요. 귀찮으니까.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가 되어서 얘를
뭐 주어근을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5 i가 됐고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 i가 되었다. 그래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자 문제에서 말씀하셨던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4고 허근의 곱을 계산을 해 보게 된다면 얘는 4분의 9 마이너스 15i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4다. 약분하면 6이다. 자, 두 허근의 곱은 허근의 곱은 6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빼셔라고 하셨으니까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하시면은 어려울 게 없지만 여기에서 중간에 근의 공식 계산하는 거 계산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전에 이 x에 x-1, x-2, x-3, 마이너스 24가 0이라는 4차 방정식 계산하실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공통 인수로 묶어서 치환을 a라는 문자로 돌려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a의 후보군을 두 개를 찾고 a 후보군을 두 개를 찾고 다시 a가 x제곱 마이너스 3x였으니까 그 친구를 다시 대입을 하셔가지고 총 x라는 이제 전체 범위에서의 실수, 허수 전체 범위에서의 건을 4개를 구하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344번. 자, x 4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25는 0이다. 요 친구는 아까 340 몇 번이었죠? 2번에서 얍삽하게 이제 x의 개수를 없애주었던 것처럼 이 얍삽한 게 아니라 얘는 딱 짝수항의 친구들만 남겨놨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설명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 짝수항만 나오고 홀수함만 나오는 이 함수들을 어떻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다?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 차수에 따른 이제 홀짝으로 나눠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얕게 등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있고 x4제곱이 있다. 이 친구는 x제곱을 a라고 잡고 그러면 x4제곱은 a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25는 0이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치환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왜 안 될까? 이것도 두 가지 경로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요. 아니 치환하면은 공통 부분 있는 거 다 계산된다고 했으면서 왜 치환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될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을 풀어 헤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었고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면은 a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더 있죠. 이거 시우도 물어봤던 것 같고 민건이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5a랑 마이너스 10a 차이는 이 손가락 펼쳐가지고 손가락 5개에서 몇 개를 더하면은 10개가 될까? 5개가 부족하다. 자, 마이너스 15a가 마이너스 10a가 되려면 마이너스 5a만큼을 없애줘야겠다. 그죠? 이 숫자 논리인데 이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또, 자, 설명해드려야겠다. 그지? 저,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5a만큼을 덜어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생각을 해 보자면 x 4제곱 마이너스 15 x제곱 플러스 25는 0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x 4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가 되고 a가 아니죠. 10x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는 아니 10의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5만큼의 괴리가 생겼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25x제곱을 해주시면 원래의 식과 동등하게 성립이 하는구나. 할만하죠? 그래서 식을 얘를 다시 적어주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x의 제곱이 0이 되었고 자, 이 친구가 제곱수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플러스 5x 마이너스 5x로 나누어 가지고 곱셈 공식의 형태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각각 배분을 할 수 있다. 왜?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5를 두 번 곱한 친구니까 이 괄호 사이에다가 플러스 5x 넣으시고 마이너스 5x 여기 넣으시면은 성립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죽으셨 모르겠는데. 네, 설명 다 했죠. 이해되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0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내 근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 되는 친구들과 안 되는 친구들.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답을 구하려는 이 친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다 적어야 되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요렇게 얘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두 개 묶어볼게요. 네 개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분의 요렇게 될 것이고 통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두 번의 합과 두 번의 곱길이를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끼리 나누어라는 게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알파 베타 하나 두 개 묶고 알파로 이루어진 요 두 개 묶고 감마로 이루어지는 요렇게 묶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 곱은 5 두 근의 합은 5 곱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대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분의 5라서 마1뿔 1이라서 0이다. 정답은 그래서 0이 되겠다. 이 아이디어 이거 수업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알파랑 베타 이 근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로 묶고 또 감마로 스타트하는 요 두 개를 하나의 근으로 묶어서 그래서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두 개를 엮었을 때 이 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이 나오게 된다. 수업 시간에 다시 이거 설명드릴게요. 345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의 0은 근이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일 때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문제에서 이거는 키포인트가 한 근의 실수를 이미 실근을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x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근이 x 자리에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대입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0이다. 일단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먼저 뽑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A를 마이너스 3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1로는 이제 그 개수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될 것이고 뭐 플러스 1 넣어보겠습니다. 1, 마 1, 마 3, 마 1 1 대입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1, 마 1, 마 2, 2, 마 1, 1, 0 오케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x 플러스 1 3차식을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최고차항의 개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될 것이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세 근 중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근 알파랑 베타는 어느 방정식의 근이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근이다. 괜찮죠? 대답. 네,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2, 곱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신경을 씁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a의 제곱은 a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얘는 9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대입을 하게 된다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3이 되겠죠. 그래서 9 플러스 3이라서 정답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2고 그리고 알파 베타 얘네들이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이라서 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3이 아니라 5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6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6이 돼서 정답은 15가 된다. 15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4 플러스 2니까 6이 되죠. 맞죠? 네. 346번에 지금 시간대가 저도 12시 53분이라서 지금 좀 돌면서 계산하느라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타방정식 이 친구 이 두 근이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자, 두 근은 지금 실수 범위에서 나왔고 나머지 두 알파랑 베타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근을 구하라고 하셨고 두 근이 3이랑 마이너스 2라서 첫 번째로는 x에 3을 대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식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귀찮아. 81 플러스 27a 플러스 9a 플러스 33 플러스 b가 0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대입을 하면은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22 플러스 b는 0이다. 36a 플러스 b가 81, 33, 114라서 마이너스 114다. 괜찮죠? 36a 플러스 b가 114다. 네,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4a고 플러스 b가 16 마이너스 20이라서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넘기면 플러스 6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미지수가 A랑 B의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식이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 식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얘네들을 연립을 하게 되면 A랑 B가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B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주게 된다면 40A가 마이너스 120이 된다. 괜찮죠? 마이너스 A가 아니 A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여기에 마이너스 3 넣게 되면 12 플러스 B가 6이다. B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죠? A가 마이너스 3이다. B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A에다가 그러니까 A랑 B를 각각 대입을 어디다 해줘야 돼요? 처음에 4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된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1x 그리고 b가 상수항이라서 마이너스 6이 0이다.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자, 개수 더했을 때 1 마 3 마 3 뿔 11 마 6 마 2 마 5 6 마 6 오케이. 계수 합이 0이다. x는 뭐를 하나 최소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1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1로 조립제법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1, 1 마 2, 마 2, 마 5, 마 5, 6, 6, 0. 오케이. 그런데 되게 럭키비키하게도 여기 얘네들의 개수를 더해 봤을 때 또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x는 1을 중근을 가지고 있다. 괜찮죠? 1, 1 마 1, 마 1, 마 6, 마 6, 0.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자 4차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x제곱 2차를 써버렸기 때문에 얘는 몇 차 항의 개수다? 2차 항의 개수가 될 것이다. 괜찮죠? 오케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답을 못 찾으면 바보다. 왜? 문제에서 두근이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x는 1, 중근을 뽑았으면 얘네들은 3이랑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3이랑 x는 마이너스 2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 근은 뭐다?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346번은 진짜 굉장히 노가다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다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두 근을 3이랑 마이너스 2로 배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x에 3 넣고 x에 마이너스 2 넣고 a랑 b 미지수 찾고 그러고 대입을 해서 다시 조립제법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나머지 x를 찾을 수 있었다. 포인트는 여기 x 3 넣고 x 마이너스 2 넣고 노가다 해서 연립하는 거죠. 그죠? 병 느끼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되게 더럽게 보이지만 결국 40A가 마이너스 120이라고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딱 나눠 떨어지니까 그죠? 괜찮죠? 마지막 문제 347번에 이 편 3차 방정식 얘네가 근이 모두가 실수가 된다. 이 표현 괜찮죠? 근이 모두가 실수가 된다. 일단 문제 하나 내볼게요. 3차 방정식은 우리가 함수꼴로 치환을 했을 때 어떠한 함수가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얘를 돌려야 돼. 어떻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2k라는 친구랑 이 x의 개수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를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1. 자, x제곱 개수 없죠? 낚이면 안 돼요. 0.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k 요렇게 해가지고 개수 다음에 0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 1, 마 1, 뿔 1, 마 2k, 2k, 0. 요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바뀌었다?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는 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이 친구들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어야 하고 자, 요 친구들을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오게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금 실근을 하나를 찾았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실근도 두 개가 모두 존재를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진다. 자, 함수 표현으로 붙여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게 된다. x1이고 x2다.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 바로 때려주면 되겠죠. d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8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셔야 된다. 자, 그런데 질문.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x축과 자 접하게 된다면 저기에서 중근 가지니까 근이 모두 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강을 여기서 이 접한다라는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0보다 같을 수도 있겠다. 지금 설명을 좀 해 보자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근이 여기 이렇게 만났을 때 이 x가 허수의 범위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왜 생각을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접해 있으면 어쨌든 이 친구가 실수의 범위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이 이제 근이 개수 이제 우리 판별식 d가 0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근이 한 개다. 중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실수만 되게 하면은 근이 꼭 중근으로 가지게 안 될 필요가 없다. 왜? 실수만 되면 되니까. 근이 3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호도 꼭 포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k의 범위이기 때문에 8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가 찾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연습 문제를 자 이렇게 계속 풀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거를 내가 문제를 푸는 거를 그냥 듣고 그냥 그거를 따라만 적고 있으면은 늘 말하지만 손가락 관절 운동이다. 그거를 왜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될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뭐다? 문제를 풀어오란 말도 안 해요. 이 풀어오기 전에 문제를 보고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생각을 좀 넓히게 되는 그런 과정의 사고 학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냥 이 책 한 문제 그러니까 동영상을 책보다 먼저 키지 마라. 문제를 보고 이제 연필을 잡고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한 후에 동영상을 보자. 이거 제가 한 700만 번 말하고 있는데 한 이틀 뒤면 700만 한 번째 얘기를 할 테니까 또 얘기할 테니까 또 한 번만 지켜 주세요. 알았죠? 잘 봅시다. 네 수고했어요.